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기초정보 등록 두 번째 시간이고요. 개정 과목과 적요 등록을 보겠습니다. 개정 과목과 적요 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시험 문제에서 아주 어렵지 않고요. 과목에 대한 걸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또 같이 이후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정 과목 적요 등록에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새로운 코드에다가 위탁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적요까지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전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소액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이름을 과목의 명칭을 수정하거나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요. 첫 번째 개정 과목에 대한 등록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링 화장을 등록한 내용으로 회사를 다시 로그인하고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 바로 하단 부분에 있는 개정 과목 적요 등록을 한번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메뉴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전체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은 우리가 그 중간쯤에 개정 과목의 코드가 보일 거예요. 101번, 102번, 104번 이런 식으로. 코드는 101번부터 마지막 요 메뉴를 끝까지 끌고 가 보시면은 999까지 해서 세 자리 숫자로 개정 과목의 코드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단 빨간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요. 자, 그 왼쪽에 우리가 자산을 크게 한번 열어서 보시면 자산을 한번 크게 누르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다시 유동자산을 한 번 더 클릭하면 그 안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네요. 다시 비유동자산을 크게 누르시면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자산의 분류 항목들이고요. 그 자산의 분류 항목마다 우리가 공부했던 개정 과목들이 그 안에 과목의 코드별로 구분이 돼서 다 자산의 형식으로 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메뉴 중에서 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개정 과목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재고자산이 그냥 궁금하다. 재고자산 자체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마우스로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재고자산 개정 과목만 쫙 하고 정렬이 됩니다. 막대기를 누르시면은 재고자산만 보일 거예요. 우리 재고자산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상품을 샀다가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품을 하는 건 환출이라고 불렀고요. 깎아주세요 그러면 애누리라 불렀죠. 그리고 DC 받으면 할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계정들은 순수한 매입액에서 계산할 때 총 매입액을 차감하는 계정을 가졌죠. 그래서 차감한다. 차감한다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차감하냐면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이 관계 코드가 나는 차감하는 계정인데 누구를 차감하냐 그 누구가 146번이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상품에 대해서 그 차감하는 계정들이 다 코드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계정 과목을 잘 걸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스스로가 순매입액을 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관세 환급금부터는 여러분 FAT 2급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이니까 과감하게 일단 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나는 투자자산이 궁금하다. 그러면 투자자산을 누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장기성 예금, 당좌개설 보증금을 처리하는 특정현금과 예금 또는 매도가능 증권이나 만기 우호증권 아니면 빌려준 장기 대여금 이런 투자 부동산 같은 것들이 다 투자 자산에 있었죠. 그럼 다시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부채를 크게 열어서 보시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되고요. 자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FAT 2급은 자본금만 출제가 되죠. 여러분 자본금 밑에 보시면 인출금 보이세요? 빨간색으로 절려 있는 거. 자, 인출금도 자본금의 차감 계정이었었죠. 기업주가 자기의 개인 돈인 것처럼 가져갈 때. 어차피 개인 돈이긴 하니까. 개인 기업은 그 기업의 돈이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출금이 자본 계정에 있는 것도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계정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이 쭉 정렬이 된 거 왼쪽에 있는 과목에 대한 정렬을 잘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기타가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런 애들이 다 손익계산서를 의미하는 계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궁금하다. 특히 판관비가 계정 과목에 많다고 그랬는데 그 판관비가 정말 많은지 보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들어와서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판관비를 짠! 누르면 급여부터 상여금도 따로 쓸 수 있고요. 잡급 여러분 보세요. 거래처 위에다가 커서를 딱 올려놓고 클릭을 하면 이 잡급을 사용하는 경우를 아래쪽에 적요사항을 보면 조금 더 한 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아르바이트라고 부르죠. 그렇게 고용하고 그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면 일반적인 월급의 형태가 아니죠. 상용직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럴 때 쓰는 이름이 잡급이에요. 뉘앙스가 좀 안 좋긴 해요. 그쵸? 잡급. 보시면 요 아래쪽에 어떨 때 쓰는지가 써 있어. 근데 그게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로 구분이 된대요. 이거는 왜 그러는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거를 먼저 보기 전에 계정 과목에 대한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나는 복리후생비를 언제 쓰는지 헷갈린다 그러실 때는 들어오셔서 자 이런 식으로 복리후생비에다가 커서를 짠 올려놓으세요. 그럼 아래쪽에 복리후생비라는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요란에 쭉 하고 명렬돼 있죠. 뭐 직원들이 일찍 하거나 식대, 직원들 야유회, 직원들 식당, 직원들 회식, 그리고 우리 이런 거 하나 있었죠. 회사가 50% 50% 사대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경우에 직원이 50% 부담하는 그 직원 50%는 예수금이고 회사가 나머지 50%를 부담해줘서 비용 처리할 때 그게 만약에 건강보험료라면 예전에는 의료보험료라고 했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걸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했었는데요. 그쵸? 50% 반반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만약에 모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오셔서 계정 과목을 조금 시간을 약간 할애하셔서 이렇게 눌러보면서 누르고 요럴 때 쓰는 거지. 여비교통비는 출장 갔다 왔을 때 그걸 비용 처리할 때 쓰는 이름이었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도강렬비,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거 이제 전력비를 따로 쓰기도 하고 합쳐서 쓰기도 하고요. 세금과 공과, 국민연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걸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계정 과목을 코드에 갖다 놓으시고 걔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만약에 내가 문제를 봤는데 나 이거 자동차세가 뭘로 처리되는 거지? 헷갈린다. 그러면은 들어와서 보고 입력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기타는요. 기타 영업의 수익이나 또는 영업의 비용. 그래서 모르면 들어와서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과목들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시험 볼 때는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객관식도 풀고요. 실기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거라서 모르면 들어와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특이한 경우를 좀 보기 전에 일단은 문제를 그러면 계정 과목이 다 있네요. 근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900번대만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전체를 보고 싶을 땐 다시 한번 전체를 누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체가 조회가 되도록 다시 메뉴를 원래 상태로 바꿔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하는 거를 먼저 예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입력을 먼저 하고 그리고 더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개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적요 등록에 대한 문제 중에서 첫 번째 이런 형식 나올 수 있대요. 853번이라는 코드에다가 위탁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계정 과목을 등록하는데 거기인 현금 적요 1번에다가 요렇게 대체 적요 1번에다가 요렇게 적요까지 등록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하실 일은 853번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코드가. 853번이면은 뭐냐? 코드 체계가 쭉 보시면 여기 판관비 한번 눌러 보실래요? 판관비. 판관비가 800번대 있어요. 그러니까 853번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코드가. 코드는 조금 이따가 지금 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러분 853번이라는 코드 번호를 줬을 땐 이 많은 계정 과목 중에 이렇게 일일이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 않고요. 그냥 아무거에다가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853을 찍으세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해볼게요. 114 찍으면 114로 올라가죠. 그렇죠? 150. 150으로 가죠? 코드는 입력한다고 수정되는 게 아니에요. 입력을 하면 그 코드로 가겠다는 거야. 바로바로 853 찍으면 853으로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뿅 하고 지자리로 들어갔어. 자, 그럼 이게 뭐냐면 853이라는 계정 과목 코드 옆에 어떤 그럴싸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글씨가 써 있긴 하죠.
이거는 회사가 설정할 수 있게 계정 과목을 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빈칸인데 빈칸으로 남기기 애매하니까 회사가 설정하라고 빈칸으로 두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다가 뭘 등록할 거냐면 새로운 계정 과목의 코드를 만들고 계정 과목의 이름을 위탁수수료라는 이름을 하나 등록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되게 쉬워요. 커서를 이 자리에 그냥 올려놓으시고요. 그 위에다가 위탁수수료라는 이름을 쓰시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하나의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쪽에 한번 가볼게요. 자, 위탁수수료를 걸고 나니까 이 오른쪽에 무슨 경비니? 여러분, 위탁수수료는 누군가에게 지급하는 그냥 비용인 거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경비로 거시면 돼요. 다 경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손충당금 환입이나 이런 것들은 충당금 환입 계정이잖아.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직원들에게 급여 나가면 인건비라고 걸면 나중에 분리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 경우는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경비라고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적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갔죠? 자, 현금 적요에다가 적요를 등록하는데 요 현금 적요랑 대체 적요를 구분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전표 입력할 때요. 현금 거래가 일어났을 땐 현금 적요를 자동으로 전표가 끌고 가고요. 현금 거래가 아닌 나머지 거래는 대체 적요를 자동으로 끌고 가도록 프로그램이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요는 그러면 뭐냐? 계정 과목은 여러분이 분계할 때 쓰는 과목인데 적요는 그 계정 과목에다가 설명하는 거야. 이게 어떠한 내용의 수수료인지. 이게 뭐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라면 아까 봤던 것처럼 복리후생비 중에는 식대도 있고요. 아니면 회식대도 있고요. 아니면 피복비도 있고요. 다양한 형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등록해 놓는 거예요. 지금은 위탁수수료라는 계정 과목도 넣고요. 적요를 현금 적요 1번과 대체 적요 1번에 위탁수수료 현금 지급, 위탁수수료 카드 결제 이렇게 두 가지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네요. 자,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고요. 현금 적요에다가 1번 넣으시고 그 내용은 위탁수수료 현금 지급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체 적요도 하나 더 등록을 해요. 대체 적요 이렇게 쓰시고 위탁수수료 카드 결제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문제고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한 문제당 대부분 한 4점씩 주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점수 배점이 아주 높은 편이에요. 이런 거 하나 등록하면 3점 아니면 4점 이렇게 점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점, 4점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두 번째 등록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놓고 등록을 하시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문제 2번 계정 과목을 이번에는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하래요. 그러니까 왜 수정을 하냐 이렇게 보니까 138번에 전도금을 소액현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해볼게요. 138번을 가는 방식이 있었죠? 자, 커서를 오시고 아무거나 그냥 놓으시고요. 138번을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아, 그러네. 138번에 커서를 갖다 놓으니까 이름이 전도금으로 등록이 돼 있네요. 그쵸? 전도금으로. 근데 전도금을 무슨 이름으로 바꿀 거냐면 소액현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대요. 계정 과목을. 자, 바꿀게요. 전도금 위에다 놓으시고요. 소액현금 넣어보세요. 그쵸? 넣어보세요. 이렇게처럼. 제가 막 넣고 있거든요.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아래쪽에 성급공사비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넣어보세요. 바뀌죠? 근데 엔터를 쳐버리면 원래 그 계정 과목이 사라져버려. 그쵸? 여러분 연습이라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성급공사비 원래 여러분이 쓰는 과목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바뀌죠? 자, 보세요. 색깔을 보세요. 까만 색깔의 계정 과목도 있고요. 빨간색 계정 과목도 있는데요. 빨간색 적색 계정 과목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수정이 불가능하게끔 아예 세팅해 놓은 거라서 까만색은 마음껏 수정도 가능하지만 적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억지로 열지 않는 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메뉴예요. 그럼 전도금은 지금 문제를 보면 소액현금으로 바꾸라고 해놓고 이게 바뀌지 않는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문제를 풀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건데 풀으라는 거고요. 어떻게 푸냐면 전도금 위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아이고 어디 갔어요? 자, 여기 위에다가 커서를 올려 놓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키를 동시에 한번 눌러 보세요. 자, 저 해볼게요. 자, 전도금 위에다 커서를 놓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누르셨나요? 자, 누르고 나서 바꿔보세요. 바뀌죠. 막 두 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 또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38번 이렇게 놓으면 또 안 들어가요.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순간 다시 풀리는 거야. 그럼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F1 한 번에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바뀐다고요. 자, 여러분 FAT 2급이든 1급이든 적색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직접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씩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이걸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빨간색 계정 과목일 땐 커서를 올려놓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른다. 그러면 내 맘대로 수정할 수 있다. 컨트롤 키 누르고 F1.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계정 과목을 등록하는 문제 중에서 적색 계정 과목을 바꾸는 방법 그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을 동시에 누른 다음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지금 계정 과목 뒤에 적요 등록 중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고요. 너무 쉬워요. 더 이상 제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등록하는 건 이게 다고 잘 찾아서 등록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비어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얘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고요. 자, 그럼 다시 전체 버튼을 누르시고요. 전체 버튼 누르시고 외상매출금으로 좀 가볼게요. 우리 외상매출금 중에서 기말에 대손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할 때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죠. 대손충당금 요렇게. 근데 우리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요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외상매출금 밑으로 차감해서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BS를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외상매출금이 만약에 1000이다. 근데 얘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분계는 대변에 가지만 외상매출금 밑으로 이렇게 차감해서 잔액을 이렇게 보이게끔, 그러니까 순수하게 회수할 수 있는 가능액을 차감해서 보여주게, 그러니까 차감 계정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대손충당금은 그래서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밑에 코드가 구분이 돼 있죠. 외상매출금 밑에 있고요. 그 대손충당금은 어떤 계정에 구분을 가지고 있냐면 차감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누구를 차감하냐면 108번인 얘를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109번에 있는 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을 차감하는 계정인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받으러 온 밑에도 충당금이 있잖아요. 차감입니다. 누구를 차감합니까? 그러면 110번을 차감합니다. 110번은 받으러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구를 차감하는 계정 중에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죠. 얘 밑에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이나 또는 미수금 같은 단기대여금 같은 나머지 채권도, 기타 채권도 차감하는 기능을 했었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미수금 밑에도 충당금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정 과목이 좀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시면 상품 밑에 환출하고 애누리나 할인은 상품을 차감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146은 상품을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라고 하는 거 들었고요. 재고자산 지금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 우리 투자자산이네요. 지금부터 이제 여기부터가 자, 투자자산의 계정 과목 중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거 투자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투자자산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토지는 여러분 유형자산 중에 토지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는데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쵸? 그래서 걔가 토지 옆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비상각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감가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건물부터는 감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개할 때 건물을 1000원 주고 샀다. 돈 주고 이렇게 하면 건물을 1년 동안 경과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잡고 감가상각 아유 죄송해요. 글씨가 오늘은 또 펜이 이렇게 예쁘게 안 써지네. 감가상각 누계액을 잡았죠. 그래서 건물 밑에 누계액 이렇게 차감해서 표시했잖아. 꼭 누구랑 똑같냐면 대손충당금처럼 똑같이 그게 이렇게 표시되는 거야. 아까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차감 계정이라고 보여줬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하고요. 누구를 차감하냐면 202번인 건물을 차감하는 거죠. 얘만 있는 게 아니겠죠. 모든 유형자산은 다 있겠지. 근데 토지는 없는 거지.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자, 토지 말고요. 감가상각을 안 하는 자산 중에 또 하나의 자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산이 건설 중인 자산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잠깐 쓰는 거죠. 근데 그 잠깐이 길단 말이야. 건물을 짓는데 그게 1, 2년 안에 끝나면 좋지만 뭐 3, 4년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임시 계정이고요.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은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계정 과목의 코드 체계를 이해하는 게 일단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누계액이 어떤 자산이 또 추가될지 모르니까 누계액만 걸려 있고 얘가 들어오면 얘를 차감할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 우리 무형자산 중에 영어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한권 이런 거 있어서 그랬죠? 계정 과목들. 개발비도 있었고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무형자산의 과목들이고요. 임차보증금, 전세권이랑 같은 개념이고요. 장기 외상매출금, 뭐 대손충당금 이건 몰라서도 되고 요거는 여러분 과목이 아니니까 장기 미수금 요런 애들이 다 부도 원가 수표 전부 비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끝까지 가면 이제 유동부채가 등장하는 거죠. 유동부채 중에 외상매입금 지급업, 미지급금 예수금, 부가세는 몰라도 되지만 당좌차 월, 가수금 막 이런 거, 선수금 공부하신 거죠. 단기차입금, 미지급 비용, 부채계정, 선수수익, 수익이 아닌 미리 받은 돈, 선수수익. 장기차입금이었는데 내년 만기 될 때 도래됐을 때 대체하는 계정, 유동성, 장기부채. 자, 쭉쭉 가다 보면 중간은 어려운 거니까 무시하시고 사채부터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임대인이 보증금 받아둔 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장기성 비유동 부채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자본금이 하나 붙고 인출금이 하나 붙고요. 이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개인기업의 계정 과목이에요. 자, 끝나고 나면은 매출원가에 들어가셨을 때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만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계시면 되죠. 상품만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형태니까. 네, 판관비 계정 과목이 전부 다 800번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타 등등의 영업 외수익은 이자 수익, 무슨 배당금 수익, 임대료, 단기 매매증권 평가나 처분에 대한 이익 이런 거 있었죠. 자, 얘네들은 전부 다 900번대 코드. 우리 그래서 계정 과목 쓸 때 영업의 비용 중에 수수료 비용이 하나 있었죠.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등록 안 해놨으면 없을 수도 있는데 900번대는 영업의 비용 비교하면 판관비는 800번대 그런 식으로 코드도 잘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판관비 말고요. 기타까지 보시고 제조, 도급, 분양 우리는 이런 식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나 도급이나 분양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코드는 아니고 그 코드가 몇 번대 코드로 걸려 있는지만 조금 볼게요. 여러분 제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조하는 원가들은 코드가 다 500번대로 들어가요. 500번대. 도급은 600번대, 분양은 700번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00번대부터 600번대, 700번대 코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등록하고 시험 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이가 어떻게 계정 과목이 구성되어 있느냐를 알아야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그걸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코드 체계를 잘 이해해야지. 자, 이번 시간에 계정 과목 적용 등록 한 파트를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